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팔레트라는 작품입니다. 오늘도 함께 책 읽어볼게요. 박미선 작가의 MBTI 내향형의 사람이 외향형으로 변하기까지,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에서 깨달은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박미선, 현재 IT 회사의 3년차 디자이너, 새로운 환경, 사람들에 있어 개방적인 편이며 항상 배우고 싶은 것 많다. 좌우명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자. 27년간 형성되었던 나의 성격과 인간관계를 돌아보며 한 단계 성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썼다. 제일 좋아하는 문구는 남들이 별로라고 했던 영화를 봤다. 남들이 맛없다고 한 음식점에 갔다. 영화는 재밌었고 음식은 맛있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작품 함께 읽어볼게요. 네, 박미선 작가의 MBTI 내향형의 사람이 외향형으로 변하기까지,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에서 깨달은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성격의 형성 그 시작. 와, 미선아, 너 필통 예뻐. 중학교 2학년 쉬는 시간, 소위 잘 나간다는 같은 반 여자아이가 내 자리 앞으로 냉큼 다가와 말을 건넸다. 그래? 고마워. 생각보다 시크한 나의 반응에 여자아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좀 피곤해 보이네? 응, 조금. 사실 그닥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필통이었다. 보아하니 나와 가까워지고 싶어 별 시답지 않은 말을 건네는 눈치였다. 이 친구와 친해져서 나쁠 것은 없었다. 그렇지만 난 이미 같이 수다를 떨 다른 친구가 있기도 했고, 딱히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도 더 이상의 할 말도 없었다. 어색함과 불편함을 애써 감추며 머릿속엔 이 아이는 언제쯤 자기 자리로 돌아갈까라는 생각뿐이었다. 중학교부터 학창 시절 나를 돌이켜보면 겉보기에는 나름 친절하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평범한 학생으로 보였지만 속으로는 낯선 타인과 환경을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불편해하는 갇혀있는 마인드의 소유자였다. 소수의 친한 친구들 외에 다른 친구들에겐 일정 관계 이상은 넘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마음의 벽을 치며 경계하는, 쉽게 정을 주지 못하는 타입이었다. 그 원인은 같은 동네의 초등학교 친구들이 모두 진학하는 학교 대신 다른 옆 중학교로 입학하게 된 사건 때문인 것 같다. 나는 엄하고 진지한 아버지 밑에서 엇나갈 시도조차 할 틈 없이 자라왔다. 아버지 딴에는 그의 마음이 들지 않는, 질이 나쁘다고 생각되는 나의 몇몇의 초등학교 동창들과 멀리하게 만들기 위해 공부 잘하는 선배들이 많아 좋은 인맥을 쌓을 수도 있고, 바로 앞에 있는 명문고등학교 진학에도 유리한 중학교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강제로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게 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중학교와 명문고등학교 진학은 전혀 관계가 없었을 뿐더러 그 중학교는 오히려 그 반대인 분위기에 가까웠다. 그때부터였다. 초등학교 시절 매번 부반장과 서기를 도맡으며 반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던 내가 그 활발한 에너지를 숨긴 채 나서지 않고 조용하게 지낸 것은, 나는 왠지 모르게 타지에서 평생 일하게 된 외지인이 된 기분이었다. 그 이후로는 가깝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고, 새로운 환경이 무섭고 불편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얼핏 무뎌지긴 했으나 후유증은 여전했다. 이때 MBTI 성격 유형 테스트 검사에서 나온 결과는 내향형이었다. 네, 다음 파트는요, 성격 변화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B. 연결이 되지 않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니. 하루에 몇 번씩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르곤 했다. 20살 원하는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시기가 있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 몇 명을 제외하고 휴대폰에 올리는 모든 이들의 연락을 피했다. 나약해진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으로 거미줄 위에 거미처럼 스스로를 봉쇄했다. 중학교 입학 이후로 또다시 맞이한 원하지 않는 곳에서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낯선 환경에 경계심이 컸던 내게 다시 한번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허나 지난날의 경험상 더 큰 세상으로 나오면 분명 이런 나의 성격으로는 앞으로의 삶이 힘들어질 게 뻔했다. 언제까지 이러한 경계의 벽을 치고 살아갈 순 없었다. 아니,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기 싫었다. 고민의 밤을 지새우던 나는 어느 날 새벽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래, 한 번뿐인 인생, 새로운 성격으로 다시 태어나서 2회차 인생을 살아보자. 그때부터였다. 겹겹의 끈적한 거미줄을 한 줄씩 걷어내기 시작한 것은. 교내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에 다 참가하며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과의 활동적인 교류를 시작했다. 그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1학년 겨울방학 동안 떠났던 필리핀 연수였다. 20년간 함께하던 부모님 곁을 떠나 몇 개월간 낯선 다양한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다 보니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사교성이 조금은 늘었다. 그리고 나는 별명이 알바몬일 정도로 수십 개의 장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성격 변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영화관, 미소지기, 헬스장 인포메이션, 카페, 빵집, 연수원, 편의점, 레스토랑 서버 등 장기성 아르바이트부터 공장, 호텔 서빙, 두상 모델, 방청객, 결혼식 하객 대행, 이벤트 업체, 인형탈, 명절 선물 판매, 신제품 체험단, 강연장, 홍보 인터뷰, 모델하우스, 타이핑, 줄서기 아르바이트 등 수십 개의 단기성 아르바이트까지 안 해본 아르바이트를 오히려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일들을 했다. 용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많은 종류의 일과 사람들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컸다.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사회성이 점차 발달되어감을 느꼈고 낯선 것에 대한 경계심 또한 자연스럽게 허물어져 갔다. 결국 나의 성격 변화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난 듯 싶었다. 그리고 졸업 후 다시 하게 된 몇 회의 MBTI 성격 유형 테스트 검사에서 모두 외향형이 나왔다. 변화된 결과에 놀라 오래 알고 지내던 친구들에게 물었다. 내가 보기엔 내가 MBTI 성향에서 내향형과 외향형 중에 고르자면 어느 쪽 같아? 미선이 넌 굳이 고르자면 외향형 같은데? 친구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럼 나 어릴 때도 그래 보였어? 예전에도 너는 우리들 사이에선 재밌고 활발하긴 했어. 근데 굳이 따져보면 전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살짝 소극적이거나 경계심이 많아 보였는데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확실히 더 외향적으로 변한 것 같긴 해. 몇 명의 친구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간의 경험들이 내게 많은 영향을 주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아직 모든 상황에서 외향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랬다.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되었던 사람의 성향도 외부적 요인들과 노력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될 수 있음을 깨닫고 묘한 짜릿함을 느꼈다. 네, 다음은요. 진한 외향성이 가져다준 폐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성격이 전부 다 외향적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에 흥미를 느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이미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꽂힌 시기가 있었다. 과유불급이었을까? 많은 사람들을 사귀던 중 탈이 생기기 시작했다. 26년간 부모님과의 동거를 마치고 첫 독립을 하게 된 어느 무더운 여름, 동네의 도림천을 따라 걸으며 혼자 자주 산책을 하고 자전거도 타곤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친해진 동네 친구가 있었다. 성별도 나이도 같고 둘 다 나와서 살다 보니 혼자 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 친구와는 감정적으로 잘 맞는 사람이었다기보단 심심할 때 무언가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았다.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어느 방향에서는 죽이 잘 맞는 편이었고 둘 다 힘들었던 상황이기도 해서 더 빠르게 가까워졌다. 원래부터 알았던 가까운 친구처럼 동네에서 만나 치맥도 하고 축구 경기도 보며 자주 어울렸다. 그러나 그 순간도 잠시, 그 불씨는 얼마 가지 않아 금방 식고 말았다.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한 여름, 친구가 워터파크에 가고 싶다며 같이 갈 것을 제안했다.
나는 이번 여름 이미 몇 번의 래프팅과 서핑을 했던 탓에 무척 가고 싶다는 생각까진 없었으나 그래도 친구가 원하고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서 몇 주 뒤에 가기로 약속을 잡았다. 그날을 위해 나름의 만반의 준비를 하며 지내오다 약속한 날이 다가와서 티켓 예약을 위해 친구에게 연락을 했다. 그런데 가기로 한 이틀 전날까지도 보낸 메시지에 답이 없어서 결국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도 받지 않았다. 처음 하루 정도는 바쁜 일이 있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약속 날짜 하루 전까지도 소식이 없자 화가 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신림동에서 자취하는 친구이기에 최근 터진 흉흉한 뉴스들이 하나둘 떠오르면서 무슨 일이 터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당일날까지도 섣불리 화를 내기보다는 걱정 반, 실망 반의 표현을 사용한 메시지를 보내놓고 친구를 기다렸다. 허나 결국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록 친구의 잠적은 계속되었다.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생긴 건지 또는 나에게 무언가 서운한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오직 추측만이 있을 뿐이기였기에 답답했다. 내 촉으로는 그 친구가 이미 가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가고 싶지 않아져서 다시 취소하기는 곤란해 일절의 설명도 없이 잠수를 탄 것 같았다. 처음에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나 해서 그간의 대화 내용을 몇 번이고 확인해보고 주변 친구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두들 그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며 어차피 깊은 사이도 아니니 그냥 잊어버리라고 했다. 차라리 못 가면 못 간다고 말이라도 해주었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말이다. 아무리 사회에서 단기간에 알게 된 얕은 사이라지만 짧고도 긴 시간이며 인연은 인연인 것인데 예의 없는 끝맺음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에 빠졌다. 더불어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에도 허무함을 느꼈다. 뭐가 이렇게 쉽지? 라는 생각과 함께 애써 헛웃음을 지으며 마음에 난 상처를 지워보려고 노력했다. 형성된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림에 따라 공허함이 찾아오고 사람과 사람 간의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져 한없이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상처를 치유하고 잊고 지내던 어느 날, 한 달 뒤 잠적해버렸던 그녀에게 메시지가 왔다. 미선아, 잘 지내? 내가 저번엔 갑자기 연락 끊어버려서 미안. 이라는 내용의 메시지였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법도 한데 저 말이 전부였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대화방에 들어가지 않고 알림창을 통해서 봐서 읽음 표시 일이 사라지지 않자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한 통 더 왔다. 혹시 나 차단한 건 아니지?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정신이 없었어. 한편으로는 친구가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을 했던 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그 친구를 며칠이고 기다렸었는데 1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을 못 기다리고 다시 메시지를 보내다니. 설령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더라도 답장할 시간은 한 달이면 충분했다. 그런데 단지 바쁜 일이 있었다는 그 심플한 한마디는 나를 온전히 이해시킬 수 없었다. 문자를 읽고 나는 마음 편히 그 친구를 차단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쉽게 얻은 관계는 그만큼 잃기도 쉽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맺을 때도 신중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옛날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었다. 물론 쉽게 형성된 관계라고 해서 그 관계가 다 가벼우리라는 법은 없다. 그 마음가짐이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면 다행이나 혹여 서로를 여기는 가치가 다를 때 어느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한쪽만 매달리는 관계는 없는 것보다도 못한 사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특히 인간관계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는 성향일수록 관계를 맺는 방법 또한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다음 파트는 혼자를 기르는 힘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또 손절의 필요성이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에서의 스님 말씀이라는 소제목으로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소제목으로도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라는 내용을 끝으로 책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은 팔레트의 일부분 책 읽어드렸습니다.
박미선 작가의 MBTI 내향형의 사람이 외향형으로 변하기까지,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에서 깨달은 것이라는 파트 좀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즐거우셨나요? 그러면 저는 다음 책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